나중에 누가 성공하냐를 보세요. 그러면 학창시절에 뭐 1, 2등 했던 애들 과연 걔네들이 성공했을까?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성공을 한 친구들을 보면 이거는 기계가 잘하니까 이거는 AI가 하고 이거는 사람이 하고 AI 사람. 그러니까 이 직업이 그대로 갈 것이다. 근데 기계가 잘해. 나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직무도 변할 뿐더러 일도 변할 뿐더러 나도 그러면 다른 걸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인 게 강연을 다니면 네. 우리 아이를 뭘 교육을 시켜야 되나 이거랑 지금 맥락이 통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소셜 스킬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커뮤니티랑도 맞닿아 있는데 나중에 누가 성공하냐를 보세요. 그러면 학창 시절에 뭐 1, 2등 했던 애들 과연 걔네들이 성공했을까?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성공을 한 친구들을 보면 정말 사람 좋고 인성 좋고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소셜 스킬이라는 게 정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성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또 잘 만드는 그런 것도 있고 리더십도 소셜 스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잘 조직하고 만드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서 일을 할 때 매니지먼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내가 관리자가 되면 이거는 기계가 잘하니까 이거는 AI가 하고 이거는 사람이 하고 AI 사람 이렇게 딱 조직해가지고 그 일의 최대 성과를 내는 거예요. 매니지먼트의 원래 개념이 그런 거잖아요. 리소스를 잘 분배해서 최대 성과를 내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게 누구냐? 소셜 스킬이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스티브 잡스잖아요. 자기가 하는 거 하나도 없이 계속 막 족쳐가지고 그 유명한 Think Different라는 말도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가 만든 건 줄 알거든요. 광고 회사가 만들어 온 거예요. 만들어 올 때까지 족친 거죠. 막 좋은 거 갖고 와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는 독서가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간접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안 믿는데 어렸을 때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비밀일기란 책을 봤어요. 되게 침울하거든요, 이 아이가. 근데 딱 보니까 내가 크면은 이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중학교로 가면서, 왜냐면 중학교로 가면 이제 나를 아는 애들이 없잖아요. 그럼 나를 변화시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까분 거예요. 일부러.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갑자기 나대고 까불고 하는데 얘네들은 날 처음 보니까 그런 애로 아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너무 까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지나가다가 갑자기 물리 선생님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지나가다가 갑자기 똥 치면서 너 너무 까불어 이러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약간 이게 너무 오버했구나. 약간 밸런스를 조절하자 해서 요 정도를 맞춘 게 지금 성격이에요. 야, 이거 재밌네요. 성격을 뭐 왔다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책이 바로 이런 간접 경험. 안 그러면 내가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도 될 수 있겠구나. 나한테 좋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직접 경험이 좋긴 제일 좋죠. 직접 경험이 제일 좋은데 그런 건 정말 풍부한 경험. 그 부모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직접 경험이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될 때 간접 경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독서로 해결할 수 있다. 소셜 스킬 할 때 도움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책으로는 모르겠는데 문학은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식편의점이라는 시리즈가 있거든요. 인문, 문학, 과학 이렇게 있는데 문학이 왜 나오는 거냐면 문학엔 갈등이 있잖아요. 뭔가 안 싸우면 재미가 없잖아.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PD님이 각 좀 뽑아야겠다. 뭔가 갈등 상황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문학은 갈등이 항상 있거든요. 그 갈등을 따라가 보니까 가령 뭐 청소년에서 어른이 될 때 느끼는 뭐 그런 고통, 대미안 같은 거, 그리고 결혼할 때 막 그런 어떤 그 갈등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의 갈등들, 그리고 죽을 때 이반일체 죽음처럼 이런 것들,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 이 갈등들에 따라가 보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한 사람의 일생을 문학을 통해서 한번 경험을 이렇게 쭉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거기에 살아가는 일생에 또 사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소셜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체험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문학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와, 정말 소라는 이런 거죠. 작년만 해도 젠2라고요. 텍스트 투 비디오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텍스트를 치면 아무런 소스 없이 영상을 만들어주는 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최대 3초였어요. 길지 않았네요? 네, 그러니까 3초가 나오면 그건 재미있는 건데 이거를 쓸 데가 없었네? 라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퀄리티도 그렇지만 소라 AI는 그 중간 단계가 없은 거예요. 10초, 20초, 30초가 아니라 최대 59초, 1분까지의 영상이 나오게 딱 갑자기 나온 거예요. 완전 진화해버렸네요. 그 전에 이런 게
있을 거다라는 그런 징조도 없었고, 보통 서양 애들이 우리가 잘 때 발표를 많이 하잖아요. 하고 일어나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완전 다 충격. 왜냐하면 59초가 나온다는 얘기는 웬만한 광고를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15초, 20초, 30초의 광고를 대체할 수 있고, 뭐 TV, 극장에 걸리는 굉장히 큰 퀄리티 말고 그냥 SNS에 돌리는 그런 거는 영상으로 얼마든지 이걸로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미디어 업계나 광고, 마케팅 업계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어요. 격변이 일어나겠네요. 그리고 지금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다 쇼츠, 쇼폼을 밀어주잖아요. 그러네요. 네. 왜냐하면 텍스트 형태는 금방 넘어가는데 영상 형태는 머무는 시간이 기니까, 머무는 시간이 길고 그러면 광고비를 또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얘네들은 영상으로 주로 밀어주게 돼요. 근데 이게 딱 개인이 누구나 영상을 생성해서 바로 올릴 수 있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1분짜리잖아요. 1분짜리를 10번 생성시키면 독립영화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르소 감독이라고 어벤져스 엔드게임 감독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AI 업계 이사기도 해요. 이 사람이 무슨 인터뷰를 했냐면 앞으로 2년 안에 개인들이 헐리우드 퀄리티 영화를 만들어낸 시대가 온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할 때만 해도 또 AI 업계에 있으니까 좀 과장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2년이면 너무 길게 잡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한테 탁 체감을 준 게 소라 AI죠. 근데 이건 기회네요. 이게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훨씬 더 저예산에 더 좋은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기술이 나오면 예. 비즈니스 기회가 생겨요. 가령 네. 어벤져스를 개인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심지어 뭐 10억, 20억 들어서 만들 수 있는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헐리우드밖에 못했는데 이거를 아이디어만 좋으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비즈니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기술들을 좀 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서 어떻게 괜찮아요. 여러분 어차피 헐리우드 영화 못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내 기회가 될 수 있다. 내가 아이디어만 좋으면 헐리우드 맞짱 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은 이게 진짜 나한테 기회다. 대신 다른 사람들도 빨리 좀 익혀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금이 기회인 게, 그러니까 저 성문 앞에 와 있어요. 아직 문을 안 열었어. 근데 얘가 들어올 거야. 그게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누구나 처음인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1년 먼저 해가지고 나보다 훨씬 잘해. 이런 사람이 없어요. 아니요. 왜냐하면 저작권 문제는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나온 얘기예요. 근데 요즘에 챗GPT 저작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없죠? 없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걸까요? 통제가 안 되겠죠? 아니요. 비즈니스적으로 해결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생성 AI라는 건 사자 사진이 나오는데 네. 이 사자 사진을 이쪽 사자 사진에서 코, 여기서 입, 귀, 눈 따와가지고 만들어서 생성 AI거든요. 그러면 이 만들어진 것 자체에 대해서 저작권 문제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작권 법이 없어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 그러면 그동안에 나온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코를 따올 때 이쪽 사자 사진을 왜 마음대로 갖다 쓰느냐 이거예요. 이쪽 저작권을 위배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 사자 사진을 가진 사람은 왜 그런 이의를 제기했을까요? 우리 거 너무 소중하니까 아무도 쓰지 마 이걸까요? 얘네도 돈을 벌고 싶은 거잖아요. 돈 내요. 그래서 냈어요. 내고 쓰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 구글 같은 경우에는 뉴욕타임즈랑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뉴욕타임즈 텍스트를 우리가 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계약해가지고 쓸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우리도 돈 버니까 하면서 지금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으로 풀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조용한 거고요. 네이버도 큐를 서비스하잖아요. 거기는 진짜 저작권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네이버 틀을 가지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나온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법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거를 제한하는 법은 생기긴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제한하는 순간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경쟁이 이렇고 있는데 순식간에 뒤처집니다. 대중들이 이걸 사용을 해가지고 이래야지 발전하는데, 지금 어떤 국회의원이 그 법을 내가지고 역사의 죄인이 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법은 안 나오고, 다만 그렇게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해 세금을 좀 많이 가져가는, 그래서 그 기계세를 거둔 것을 사람한테 나눠줘야 된다. 그게 기본소득인 거예요. 그래서 샘 알트만이 월드코인 하는 이유가 그런 것 중에 하나죠. 그죠? 미국엔 있어요. 퀴즈를 내주는 애거든요. 내가 공부한 걸 얘가 퀴즈를 내주니까 계속 생성되니까 엄마 나한테 문제 내봐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한국은 아직 그렇게 이거를 상업화시키는 사람들은 없어요. 어떻게 같이 근데 하나? 근데 이거는 할 수 있죠. 이거 되네 하는 순간 이제 메가스터디 이걸 만들어 보는 순간 여기 순식간에 망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돈이 된다 하면 금방 나올 수 있는 앱이거든요. 겁니다 아마. 하긴 뭐 자기도 이제 학습 자료를 넣고 문제 뽑고 해야 되니까 네. 각 업계 비상이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어떤 주식을 살 거냐 많이 더 물어보시죠. 그래서 주식을 추천하긴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얘기도 될까? 네. 얘기해 주십시오.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가
아, 엔비디아 영화? 이거는 뭐 다들 네.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댓글로 달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식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보자면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와 MS가 예. AI에서 좀 꽉 잡고 있잖아요. 오픈 AI가 사실은 MS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애플과 구글이 올라와요. 애플과 구글은 지금 AI에 뒤져 있거든요. 근데 2, 3년 정도 지나면 AI의 성능이라는 게 비슷해집니다. 데이터가 훨씬 많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성능이 비슷해지면 데이터 싸움이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많은 데이터를 가진 게 구글이고,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제일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게 이 애플이잖아요. 이걸로 계속 데이터 수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싸움으로 들어가면 그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긴 얘기 해주셔서 저희도 이제 긴장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시간이 됐지만 한마디만 네네네.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이 긴장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내 직업을 유지하기 힘드니까 긴장을 하는 거죠. 불안한 거잖아요. 근데 직업은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사실 5년 전, 10년 전이랑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 같은 회사를 계속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뭔가 좀 자꾸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업이 그대로 갈 것이다. 근데 기회가 모자래. 나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직무도 변할 뿐더러 일도 변할 뿐더러 나도 그러면 다른 걸 할 수 있는, 왜냐면 세가 변화되니까 그런 여지들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 걸 찾으시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데 10년 있다가도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전제하고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끊임없이 배우는 게 또 답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또 많은 이야기들,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질문하는지에 대해서 사고력을 키우는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또 시안책방에서 또 많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관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네.